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진숙 대 이준숙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뭐 아시겠죠? 있어야 될 사람, 나가야 될 사람. 제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써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어제 여러분과 함께 우파의 여전사 이진수 참 맞습니다. 저도요. 서초사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여러분과 11시에 좀 늦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때 1000명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60명 지금 구독자 수가 176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 여러분 덕택이고 작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했으니까 지금 한 10일, 한 8일, 9일 정도 됐네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옹이님. 영상 뜨면 좋아요 부지런히 누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잠을 좀 많이 요즘 못 자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좀 요즘 제가 좀 헬스케졌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그때그때 소통도 할 수 있고 너무 좋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야옹이님, 고양이님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초사랑님.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지금 좀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견뎌내면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도 뭐 50이란 나이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나이인데,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잘 풀리고 있느냐 아니면 안 풀리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내가 알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안 풀릴 때는 좀 격려도 해주고 잘 풀릴 때는 너무 나대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핑크러브님, 고맙습니다. 핑크러브님, 기각 확실. 저도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진숙 대 이진숙, 있어야 할 사람, 나와야 할 사람.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우리 방통위원장이 이진숙이고, 당연히 나가야 될 사람 누구겠습니까?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그분이겠죠. 진짜 같은 이름이지만 우리한테 와닿는, 누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날도 더운데 이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살았으면서 누구랑 좀 닮았죠? 비리투성인 이진수 가운데 누구랑 참 닮은 것 같아요. 막 살았어요. 그렇다면 막 살았다면 그냥 막 살아야지. 어떻게 교육부 총리,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란 게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논문 표절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글과 생각을 훔친 거잖아요. 전과자 정부.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뭐 국민 주권 정부다. 국민 주권 정부다. 국민 선출, 뭐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전과자 정부입니다. 전과자 중에서도 반성하고 미안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과는 무조건 검찰이 날 탄압해가지고 검찰이 나 죽이려고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서 나눴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검찰이 나를 착하게 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여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범죄 세탁 TF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통합 외치면서 거침없이 지멋대로네요. 통합이라는 거, 협치라는 건 액세서리입니다. 요즘 뭐 지지율 조금 좋다고 하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아웃돼야 될 사람, 나갈 사람, 이진숙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논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창의적인 생각. 그런데 그것을 표절했습니다. 근데 무려 10건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더 악의적인 건 뭐냐면 제자의 논문이에요. 제자의 논문은 이른바 갑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논문 자녀 조기 유학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은 논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이 10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그거 뭡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이른바 갑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다른 교수의 논문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표절했다고 한다면 그 교수가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뭐 너 내 생각을 이렇게 훔쳐가 표절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훔쳐도 될 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뭐라고 하지 못할 사람, 그런 제자들의 논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묻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게 대단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이 논문을 표절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한 게 뭐냐면 표나 그다음에 그림 그런 것까지 쫙 일일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 주진우 의원이 밝혀낸 것처럼 그 문단을 그대로 써서 옮기는데 뭐뭐인 정도, 10m인 정도. 근데 그 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판을 칠 때 정을 한글로 정을 써야 되는데 은연중에 정을 칠 때 W, J, D, WJD가 뭐냐? 그걸 한글로 하면 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논문을 써놓고서 논문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쭉 한글로 되다가 정을 이 자판에 썼을 때 WD, WJD 이걸 치는 거거든요. 정이란 거 10m 정도의 정. 그렇다면 논문을 베껴서 한 다음에 최소한 그거를 다시 리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논문을 가져다가 그냥 자판기에서 그냥 돈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판기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제가 조금 기침이 나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논문에서 악의적인 게 뭐냐,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협회에 이중게재, 중복게재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중복게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복게재를 한 게 뭐냐, 산업부에서 4억 이상의 어떤 용역을 줘서 한 부분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멀쩡하게 창의적인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거냐, 남의 생각을 베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별빛, 달빛 별빛님, 브레스유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논문도 표절하는데 제자 논문을 통해서 이른바 가압을 관계해서 뭔가 반발하지 못한 약자의 본인들의 제자 논문을 가져다가 실적을 부풀렸다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 논문을 가져다가 쓰면 제1저자나
뭐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계가 지적하는 연구 윤리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학술지에 투고를 할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가 제일 저자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제자 논문을 가져다가 이거를 뭐 학술지에 했다고 손치면 이거를 본인이 제일 저자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제일 저자입니다. 아니 제일 저자입니다. 제자가 실질적으로 다 했으면 제일 저자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해서 그들의 생각과 논문을 가져다가 본인이 실적을 했고 본 연구는 땡땡땡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논문을 유학 수정했다고 각주를 달거나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능력 그런 거는 차치하고 그냥 학자로서의 양심도 없고 논문도 본인의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절도해서 해온 거 아닙니까? 이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이 1, 2, 3,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의 논문 표절 패밀리, 논문 표절 왕국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스갯소리지 아니죠. 얼마나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사람, 총리란 사람,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남의 생각을 도둑질해서 가져가다 하느냐.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가천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그 논문이 대필 의혹이 아니 그 표절 의혹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양이님 범죄공화국 맞습니다. 범죄공화국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논문을 내가 반납하겠다 그러면서 참 황당한 얘기를 했죠. 아니 내가 중앙대 법대를 나왔고 내가 변호사까지 하는데 그 이름 없는 대학에 석사학위 논문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도리어 가천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는 양홍익님의 말씀 진짜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 뭐 조국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아직까지도 정의롭다고 핍박받는 예수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 있는데 뭐 지금 사면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만적인 그들입니다. 후한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느냐? 단순히 논문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 수장이 되려고 하면 대학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초, 중, 고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제분들을 다 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본인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보낼 수 있죠. 뭐 선택은 자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보내버렸는데 자기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떡하니 하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를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진숙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게 고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학문적으로도 학자로서도 부끄러울 정도의 연구 윤리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미국 유학 시켰으니까. 그렇다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이라는 걸 통해서 특히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교육에 대한 고민, 공교육에 대한 비전,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널리 널리 알려 계시고 있다고 해서 이리시맨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명하는 사람마다 저렇게 문제가 많기도 어려운데 이젠 놀랍지도 않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도나 보수의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요즘 TV를 잘 안 봐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미온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인 자기 세상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럴 때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저쪽이 지금 오만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진숙이든 정은경 후보자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질병 관리 본부장 그거 할 때 굉장히 국민들 앞에서 어? 마스크 쓰셔야 된다, 손 소독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들은 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힘들지만 따를 때 누구는 꿍꿍이 한 거 아닙니까? 손 소독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해서 그렇게 기업에 주식을 투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누가 재주는 구르고 재주는 부르고 돈은 누가 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튼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긴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렇듯 비판을 하다 보면 아니 이재명이란 사람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재명 개인의 어떤 내재적 접근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할까? 내재적 접근을 한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쓰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잖아요. 그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본인도 털털 탈면 뭐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세상은 다 나쁜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털면 다 나온다. 고로 뭡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논리가 진짜 신박한 논리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아니라 재수가 없이 운이 없게 검찰이 날 탈탈 털어서 내가 나왔다. 그래서 나머지 너희도 검찰이 탈탈 털면 너희들도 나쁜 놈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을 때 한다는 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첫 정부가 시작할 때 첫 총리만큼 좀 크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탈탈 털면 뭐 안 나오는 게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겁박한 거 아닙니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이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경도돼 있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사람들 만났을 때 뭐 협치 그리고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잘 좀 저한테 대해 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별한 소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언론도 문제인 게 그런 입 바른 소리, 마음에도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이미지 정치와 쇼와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양비론으로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뭐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는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번 거와 쓴 거야 봤을 때 8억 원이라는 게 비어요. 그래서 그 8억 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잖아. 이 사람이 급기야 어떤 식으로 해명했느냐?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급기야는 장모 찬스를 써가지고 돈을 메꿨다고 하는데 그 장모가 돈을 줬으니까 증여세를 냈냐 했더니 증여세 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증여세 낸 증빙 자료를 냈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적을 잘 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논문 표절.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은 가천대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한다고 했죠. 근데 가천대에서는 반납받을 그런 법적인 어떤 그 학교 내 그런 시스템이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 논문 카피킬러에 41% 나왔다고 지적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표절을 했느냐? 그 표절 어떻게 했습니까? 각주와 점 하나까지 그대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려 41%. 그리고 단어 몇 개 고친 것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밝혀냈어요. 그리고 칭화대에 본인이 뭐 중국으로 비행기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법무부 출입국 기록 달라고 하니까 안 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엑셀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공개했는데 자기 페북인가 어디에 공개했는데 그게 편명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그것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근데 아니 제대로 대답 못했잖아요. 이 정도면 제대로 국민의힘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인 거 관련해서 자꾸 민주당이 뭐라고 하게 합니까? 도덕 검증 말고 정책 검증 하라고 해서 김희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봐라. 했더니 대답 못했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어떻습니까? 뭔가 아는 듯한 표정하다가 뭐 굳이 말해야 되냐 하면서 찍었어요. 속된 말로 찍었습니다. 20에서 30%냐? 여러분, 20에서 30%는 20년 전 상황입니다. 20년 전 상황.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하도 600조에서 400조를 이상을 써가지고 1000조 이상을 넘어갔다. 1000조 이상이 넘겼습니다. 갑자기 20%대에서 20%대여서 20에서 30%대에서 40%로 갑자기 확 올린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48%에서 49%거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추경 얘기를 하잖아요. 추경. 그렇다면 추경은 뭡니까? 본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빚을 진 게 부채가 어느 정도를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빚을 이 정도 줬으니까 그래도 빚이 이렇게 있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쓴다, 추경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장으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총 자산이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내가 집에 돈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빚을 내 가지고 누굴 쓴다. 어디에 쓴다. 뭐 소고기 먹는다. 이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버는 돈과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불가피하게 돈을 쓴다 이런다고 하면 은행 대출을 어느 정도 더 일으켜야 된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 돈이고 자기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 남들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백가홍님 11시가 아닌데 10시 고맙습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잘 보십시오.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빚이 얼마 있고 그런 것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 알 속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그저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요번에 추경했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세금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지원하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이 부분 속된 말로 저도 돈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지금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를 주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거 뭐냐? 국민 1인당 모든 국민 1인당 45만 원의 빚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1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5만 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45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잘 했어요. 그런데도 언론의 양비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언론의 양비론을 보면서 여당은 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야당이 검증을 잘 못했네. 뭐 청문회 잘 못했으면서 버스 떠나고 나서 손 흔든대요. 진짜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청문회 때 자료 낸다고 했잖아요. 자료 안 냈잖아요. 이른바 산무청문회. 참고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낸 자료도 부실해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도리어 청문하는 이틀막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잘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느냐? 힘의 논리로 숫자는 깡패라고 해서 의석수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타 등등당. 저는 그냥 민주당과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사람들이 190석 되니까 그냥 문 개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타겟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선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 사람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냥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존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이 과연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자로서의 양심도 없는 사람 그리고 다 떠나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드냐고 하냐면 이른바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거예요. 서울대처럼 지원을 팍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3조 원씩 그 10개 대학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궁금해요. 잘 보십시오.
이진숙 교수가 산업부에서 4억 원짜리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논문이 엉터리잖아요. 논문 표절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립대 훌륭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엉터리 교수들한테 돈을 주면 돈 준다고 학생들의 교육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대학, 서울대든 연대든 뭐 고대든 아니면 뭐 가천대든 뭐 기타 등등 있는 모든 대학이라도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경쟁할 수 있는 학과를 잘 하는 게, 그리고 잘하는 학교가 국립대든 공립대든 지방대, 사립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딱 어울리는 교육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야,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약. 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역시 달라. 뭘 달라? 본인도 표절해 놓고서 논문 표절하는 사람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검사 사칭하고 논문 표절하고 왜 이렇게 사칭하고 훔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위증교사, 그러니까 거짓말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여배우 무임승차 진짜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거짓 인생, 쇼 인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게와 진실과 진솔과 그런 거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다면 야, 안 되겠다. 교육부 장관인데 야, 얘 때문에 나 예전에 가천대 논문 표절한 거, 그다음에 김민석 청와대 논문 표절한 거 그냥 세트로 그냥 우리 묶이는데 부족하다. 야, 어떻게 이거 저기 이진수 후보자 자진 낙마시켜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왜냐? 본인이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낙마가 제일 좋지만 낙마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지율 높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율 뭐 70%, 80%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실제로 지지를 받은 지지율, 득표율과 초반에 허니문 기간의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갭은 뭐냐?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것도 있고 언론 지형도 있고 지금의 낙마, 호암, 허탈함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오만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상임위를 다 먹고 국무총리를 인준안을 강행하고 추경을 마음대로 하면서 추경의 2조 원을 본인들 쪽지 예산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자기네 지역구 나눠먹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도 무시하고 관철시키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런 기타 등등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크게 문제 제기 안 할 수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악행은 씨가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하나 이들의 문제점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매일 여러분과 하루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도 지금 이재명 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본질은 이재명 주권 정부 아닙니까? 이 실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대 이진수 지켜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사람, 나가야 할 사람. 첫 번째는 나가야 할 사람, 확실하게 처리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